그런 어떤 원시 부족이나 어느 동물이나 사람들이든 좀 성인식을 거치는데 이 가상의 행성에서는 그게 꼬리를 자르는 거고 스스로 그 꼬리들이 심어진 곳이 군락을 이루는 그런 숲이 있다. 이제는 그 고등 생명체가 남아있지 않는데 그 꼬리들은 생명체로 그 행성에 남아있다는 그게 스토리 배경이고 위기 상황일 때 도마뱀이 깔끔하게 본인 꼬리를 자르고 새 꼬리가 나는데 그러면은 이전의 꼬리와는 같을 수 없는 본인 신체를 잘라서 위기를 극복을 하고 신체 일부는 버려진다는 게 꼬리는 되게 배신감을 느낄 수 있겠다. 살면서 꼭 한번 그렇게 위기가 찾아오고 그걸 잘라야 되는 순간이 꼭 한번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진화를 했겠죠. 도마뱀도. 전해랑 운해랑 교량을 자르면 독립적으로 활동한대요. 아 진짜요? 네, 사실 인간도 자아가 두 개가 있다는 가설이 좀 유력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럼 둘이서 합의를 보는 건가요? 네, 크면 사비로 본대요. 그래서 한쪽이 한쪽에 이제 도움이 되게 정설은 아닌 것 같고 학교에서 배워본 거긴 한데 그런 가설이 있다. 그리고 실험 결과도 있다 정도로 배웠었어요. 도마뱀의 그 쌍두라고 하나요? 이렇게 머리가 원래는 두 마리여야 되는데 몸이 하나로 나온 그런 예시들을 이렇게 봤는데 보통은 한쪽 자아가 주도적이더라고요. 둘이 가고 싶어하는 방향이 다르고 그것도 좀 신기했어요. 우리가 분리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뇌일 텐데 본인이라고 인지하는 건 사실 신체는 하나일 거 아니에요. 초기에 생각을 했을 때는 꼬리들이 결국에는 그 뿌리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맹그로브 숲처럼 이 중앙 나무랑 다 연결이 되는 구조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숲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의 나무인 그런 경우들. 꼬리 성격 부여할 거니까 특징을 보이려면 어쨌든 하나는 조금 활발한 쪽이고 하나는 약간 소극적이거나 그렇게 다른 쪽의 움직임을 약간 모방한다든지.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처음에는 상상할 때 막 이 친구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개체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예로 든다면은 뭔가 고정된 몸이 있고 꼬리 친구들은 가지로 말을 한다면 하나의 가지가 이렇게 뻗어 나와 있을 텐데 이 친구만 천천히 움직이는 걸 상상했거든요. 그냥 약간 이렇게 말렸다가 다시 펴줬다가 하는 모습을 상상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좀 고민이 됐던 거는 그러면 이렇게 말리는 형태로 움직이게 되면 한 포인트로만 움직이게 되는데 그게 좋을지 아니면은 데이트를 하면서 다른 곳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좋을지. 하나의 방법으로 팔 자체를 돌려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천천히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 그거 말고도 저희 약간 키워드가 하나 촉각이잖아요. 품위 산업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보통 관람자가 인터랙티브 아트 가면 이제 막 이러고 만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라 이제 관람객을 약간 조형물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한쪽만 움직이면 살짝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페인스테이션 알죠? 페인스테이션 게임인데 그 지면 사람에게 전기 충격도 주고요. 채찍으로 때리고요. 열도 쬐어요. 근데 그 룰이 게임에서 지면 이제 지는 게 아니라 손을 떼면 지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통증을 주고 싶진 않은데 약간 어느 정도는 약간 관람객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찌른 것도 사실상 약간 좀 헉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관람객을 건드리는 방법에는 그거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조그만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돌아다니는 네. 저 그거 꼭 하면 좋겠어요.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면 차라리 로봇 청소기를 쓰면 되지 않을까요? 외화를 충전하고 전시장 가동도 깔끔하고 걔가 상상해보는. 네, 그 경로도 이제 저희가 설정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꼬리의 움직임은 한 방향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들? 저는 그래요. 왜냐면 이게 한쪽만 이렇게 움직이면 너무 심심하죠. 움직이는 가지가 약간 이렇게만이 아니라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상 세계가 있잖아요. 어떤 개발 단계가 있는 그 얘기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가상 세계를 전시장에 가져다 두는데 시간대도 다 다르고
뭔가 독립적인 두 세계를 한 공간에 이렇게 겹쳐진 스크린이 있고 그게 아무 포찰 같은 역할을 하고 그래서 창이 이렇게 있잖아요 전시장에 네, 스크린이 이렇게 있고 예, 뒤에는 사실상 상징적인 가상세계가 되는 거고 창밖은 진짜 저희들 현실 세계인 거고 현실과 능축된 세상을 보여준다는 게 처음부터 가지고 맞아요. 있는 얘기죠. 맞아요. 어쨌든 포털이라는 것 자체가 시공간을 다른 데로 연결해지는 수단이잖아요. 장 자체도 그렇고 굉장히 프레임이 많다는 느낌이거든요. 수조도 하나 있고 모니터가 또 따로 있고 작품이 하나 더 있고 그런 중첩된 것들 그것들을 다 관통하는 어떤 연결성이나 또 구분되는 것들도 되게 적절하게 잘 끊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적절한 것 같아요 저희 작업에. 아니 저희 브이로그에서 수조 얘기를 따로 하진 않았잖아요. 그 수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제일 큰 이유는 전시장에 물이 있는 경우가 잘 없고 그 스크린과 그 밖에 있는 아이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우리가 직접 만지고 볼 수 있는 공간에 존재하면서도 그 스크린 속 풍경들이 반사되어서 뭔가 섞이는 면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수조를 가져오고자 생각을 했고 그리고 물이 있다는 거는 뭔가 생명을 떠올리게 하니까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 세계관 속에서는 한 개체니까 뭔가 이들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수조를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모델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그 포스네클링인가요? 맞아요.